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 멘토입니다. 요즘 세월호 소식에 대한민국이 좀 원통해하고 있죠. 이처럼 사고나 특정 질환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는요, 유년 시절의 고향집이나 숲 등을 떠올리면 고통이 좀 사그라든다고 합니다. 네, 이를 시각화를 통한 통증 완화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편안한 생각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완화되고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월호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에 빠져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모두 살아 돌아올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마음은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그 바람이 현실이 되길 바라면서요. 막상막하 투맨쇼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02-3153-2611부터 2번, 네,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다음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다가요.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종목군들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방송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약보합세로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힘이 상당히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 오늘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월요일 시장이고 지난주 이제 그 주말에 해외 증시가 좀 쉬는 흐름들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좀 약화된 구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약 2,000포인트를 약간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전 시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약간씩 그 기관권의 차익 매도, 그다음에 매도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장중에는 1990포인트 초반까지 좀 약세를 띄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후반부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여 놓으면서 1999포인트 정도를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기관권의 매도가 2,000포인트에 좀 근접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들의 어떤 부담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승을 하기에 모멘텀이 사실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기대에 어떤 부합한 정도. 그래서 2분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닝 시즌에 진입하다 보니까 낮아진 실적 기대감에 따라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차분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수 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1985포인트에서 2015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지수가 이제 방향을 띄면 금요일까지 동일한 방향성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목요일까지 거의 한 4포인트, 5포인트 정도 일주일 동안 이제 움직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었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985포인트에서 2015포인트 동일한 박스권 밴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일단 주간 분기로 봤을 때는 주간 변곡 구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일까지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수요일날 저점을 확인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어떤 반등이 좀 이어지는 흐름에서 전략 후강에 좀 장세가 나타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지수 밴드로 보면 2000포인트, 그 다음에 2010포인트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걸리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포인트를 좀 넘어가면 시원한 좀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2010포인트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계속해가지고 시가부터 음봉을 나타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낮아진 실적 기대감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지수 구간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10포인트죠. 2010포인트에서 대략 1985포인트 가량에서 얕은 박스를 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상 한 201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나타났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일 동안 지속적인 이제 고점 돌파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지난주 금요일이 사실은 고점 돌파일이 3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종가가 2004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2010포인트를 양봉으로 넘어가는 흐름. 그러니까 오늘 최근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2000포인트를 시가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가지고 시장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을 누르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포인트를 지난주 금요일처럼 양봉으로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줘야지만 추세적으로 한 2030포인트와 205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010포인트가 넘어가기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1985포인트 정도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지수를 막아놓는, 그래서 상당히 얕은 박스권의 행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매수를 해놓고 있다가 2010포인트가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비중 확대로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하는 오늘 장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시장에 대해서는 참 최근에 지수를 보게 되면은 참 매매 혹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꾸준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외국인에 대한 자금, 즉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대형주적인 이런 흐름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실적에 대한 이 EPS 증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게 아직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EPS 증가치가 조금 더 대형 섹터보다는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거래 대금조차 이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조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 흐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들 혹은 어떠한 섹터들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조금 더 상당히 좀 단순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내수 섹터라든가 저PBR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만큼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적인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사마 페인트입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상승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사마 페인트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상한가의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건자재 업종 쪽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샘이라던가, 뭐 NX, 그다음에 기타 뭐 국보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건축 그 리모델링 관련주들, 그다음에 건축 기자재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페인트 쪽으로도 좀 이렇게 그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마 페인트뿐만 아니라 뭐 노루 페인트라던가 이제 각 어떤 페인트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사마 페인트가 오늘 또 이제 강한 좀 상승을 보였던 건 이제 그 동업을 하셨던 분들께서 어떤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그런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상한가에 좀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보였었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14,000원대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또 눌림이 지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한다 혹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예,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라면 굳이 뭐 수익을 좀 누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자재 쪽 섹터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사마 페인트도가 마찬가지로 저 PBR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렇다면 꾸준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만약에 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좀 좋으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 신고가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대량 거래까지 좀 터졌단 말이죠. 대부분 이 M&A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저라면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이 보합권역, 지금 가격 정도가 된다라면 아마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추세가의 어떤 그 기준 가격대로 좀 정해놓고 그 가격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해 나가시는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 13,500원 정도, 13,500원 정도의 추세선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3,500원을 종가상으로 하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어떤 우상향 패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MH 에탄올이 선정이 됐네요. 자, MH 에탄올. 사실 저는 거래를 해본 이 종목이 아닙니다, 사실. 예. 이런 종목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좀 생소한데, 특징주로 꼽은 이유가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소주 좋아하십니까? 저 좋은데 좋아합니다.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소주 시장 하면 이제 양대, 그 메이커 브랜드가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신규 브랜드가 수도권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다. 뭐 이러면서 소주 시장 자체가 이제 3강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주 삼국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MH 에탄올 같은 경우 이제 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주를 만들 때 그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알코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도 안 좋았고 사실 MH 에탄올이라던가 뭐 이런 그 주정에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 회사나 어떤 꾸준한 어떤 자산 가치는 상당히 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업종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NH 에탄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작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부실한 어떤 실적을 좀 털어내고,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코스닥, 그 다음에 중소형주 시장 쪽이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살 수 있는 가격대, 종목군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NMH 에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식품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주정과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요. 신규로 매수하시거나 혹은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4,000원, 4,300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새롭게 다시 6,000원권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한동안 계속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을 하게 되면 좀 쉬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일단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MH 에탄올의 그 가치 자체가 4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PBR 상태에 있다. 그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 또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좀 추가적인 그 보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비슷한 그 사과 페인트랑 비슷한 패턴인데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세는 시세에 좀 물어봐라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과 페인트나 MH 에탄올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저 PBR 종목군들이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공적적으로 누군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거의 이제 매물대가 모여 있는 그런 구간들에 밀집을 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꾸준한 실적이 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마도 7,0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10%대의 급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들이죠. 약 한 5,100원 정도, 5,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번쯤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어디서 많이 보던 종목이네요. 리노스가 선정이 됐네요. 자, 오늘 이 리노스 테마성 종목으로 좀 엮였는데요. 아마도 이 종목은 조민규 멘토가 상당히 잘할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리노스 같은 경우는 제가 탐방을 통해가지고 방송에서도 한번 그 소개를 한번 드렸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리노스가 오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던 건 또다시 이제 철도 테마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죠. 이제 코레일 사장님께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방북을 하는 결정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철도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리노스라든가 뭐 대오AL 그다음에 대아TI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였었지만 리노스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리노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들이 좋은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관도 한 1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상에서 좀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M&A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바이오 그 사업 쪽으로 또 진출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방송상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내일 8시 30분에 서울 그 샘플러스 TV에서 실질적으로 또 그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때 거기서 리노스와 관련된 그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8시 30분에 저희 온라인 강연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또 실적이 뒷받침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매출도 최상단이 이제 1,000억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이제 1,000억 정도 지켜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재 멘트는
리노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리노스도 저도 공개 방송을 진행했을 때 상당히 좀 리노스를 좋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엮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급등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예.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노스 말고 다른 대오에일이라든가 뭐 DRTI 같은 종목군들은 시가가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종가권에서는 약간 좀 장대 음봉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리노스 같은 경우 사실은 시초가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흔들흔들을 보여주다가 후반부 들어서도 계속 상한가까지 좀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철도와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부의 부분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송에서 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내일 제가 이제 무료 강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8시 30분에 공개 방송에서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리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알아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4월 21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장중 익절가인 6,500원을 터치하면서 3.3%의 확정 수익률로 매도 처리가 됐고요. 고공행진 중인 사마네트웍스를 목표가와 손절가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기존 2,700원에서 3,000원으로 손절가를 기존 2,000원에서 2,25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5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LIG ADP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었죠. 지난 15일 4,495원에 마이너스 0.7%의 약손실로 매도 처리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4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나무누멘토의 쌍용차가 36.8%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조민규 멘토의 LMS가 18.3%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오세기 멘토가 새롭게 올라섰습니다. 쌍용 머트리얼 오늘장 페라이트 강제로 급부상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단숨에 18.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김용준 멘토의 동국 SNC가 1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네트웍스가 60%를 돌파하며 65.1%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누적 수익률 91.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4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예병구 멘토가 43.8%를 기록하며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아마 가장 기대가 되는 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 신규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AS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2달이 안 된 부분들이죠. 2달이 좀 넘었었나요? 자, 일단 수익률을 좀 보게 된다라면 65.1% 사마네트웍스가 1위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누적 수익률을 좀 따져보게 되면 가뿐하게 90%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도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맥점을 좀 잘 짚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 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잘 집어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1.3%네요. 1위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일단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목표가를 3,000원으로 제가 상향을 했습니다.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즉 목표 주가를 4,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지금 이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드라마의 제작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우리나라는 거의 최고다, 최고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가를 3,000원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2,250원, 즉 익절가죠.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오늘 급등락이 났습니다. 장중에 10%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익절가 6,500원을 터치를 하면서 3.3%로 매도가 됐습니다. 두 번째 편입을 했었는데 일단 저하고는 좀 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종목은 편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자, 차이나 하오란이 있죠. 중국 시장. 내수주들에 있어서 이 차이나 하오란도 나름대로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그리고 하츠죠. 마이너스 3.2%입니다. 자,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 저 PBR, 그 다음에 실적이 상당히 뛰어난 혹은 턴어라운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하츠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내수 섹터에 들어가죠. 턴어라운드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성까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밀려 있습니다. 약간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제안해드릴 종목 키워드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성장성이네요. 자, 세 번째는요, 분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종목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부분들, 일단 종목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축 법안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종목군 중에 하나다. 그 섹터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이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적자를 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분할입니다. 이 기업이 되는 이 사업 혹은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고 성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하나를 띄어냈습니다. 기업 분할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영보화학입니다. 아마도 이 테마성 흐름이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좀 알고 있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타고 있네요. 제가 보드를 참 잘 타거든요. 근데 안 가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 부분들을 보게 되면 스포츠, 레저 사업까지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스키라든가 고글, 그 다음에 보드라든가 각종 이 스노보드나 이런 겨울에 하는 그런 부분 장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헬멧이라든가 장갑, 보호대, 그다음에 라이프 자켓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업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IT 쪽에도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대전 방지대라든가 반도체 칩 케이스 같은 이 부품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CD 모드에 대한 실링제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모바일용 소재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다면 레저 사업까지 하죠.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IT 쪽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차 내 외장재도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가 참 좋죠. 뭐든 이 부품 내장재와 외장재에 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 부분들, 즉
폭넓은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 사업 부분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첫 번째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엔 폭넓은 사업 구조를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동차 내장 제품부터 시작해서 스포츠와 레저, 생활 가정용품, 그 다음에 IT 부품 소재 쪽, 그리고 완충과 포장재, 특수 기능성 제품까지도 만들어 놓는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건축 사업 부분들을 분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건자재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결국엔 지금 이제 이 영보학의 이 세 가지의 사업부 중에서 건축 자재 쪽을 보게 되면 약 작년에 약 5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준비를 좀 진행을 했고, 이 부분들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이 건축 사업 부분들을 분할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건축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 층간소음 부분들, 지금 키포인트로 맞춰야 될 부분들은 층간소음 부분들입니다. 지금 영보 하우징이라는 그 부분 기업으로 설립을 했는데요. 가칭이죠. 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쪽 하나의 이 건자재 쪽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 놓고 꾸준하게 자회사로 편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집중을 할 수 있고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파이로셀이라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소재 쪽인데요. 지금 이 파이로셀 같은 경우는 고효율 단열재 그리고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타사 제품보다 상당히 얇게 생산할 수 있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차단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을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약 470억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약 470억 그 이상 뛰어넘는 그런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고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건자재 쪽 기업 분할을 하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고른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이 사업 부분들의 성장성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전략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네요. 참 이쁘게 잘 갔네요. 자, 영보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보학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자, 월봉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과거에 2000년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죠? 3,000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었는데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다시 이탈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했었고 이 자리대를 이제는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가장 큰 매물대를 일단 벗어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수월하게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완전 정배열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약 6,7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원형 바닥처럼 나타나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다가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가가 4,82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매수가는요, 조금 조정을 받는 4,750원을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신고가 자리대죠. 약 6,800원 자리대.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보화학이었습니다. 예, 내일장 또다시 든든한 히든카드 역할을 해줄 저 조민규 멘토가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기존 종목군들 AS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면에 보시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지만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편입을 하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약간은 지루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도달할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MS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계속해가지고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22,000원 초반대의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23,000원대에 좀 다시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핸드폰 부품주들이 바닥권에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MS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대형주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일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번 레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가격권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연장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일 지켜보면서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좀 재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LIG ADP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 신규 종목 포트를 편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었고 사실상 이 자리에 리노스라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노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2,500원에서 1차 목표가를 도달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요일 날 진행하는 대박 플러스 방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리노스라는 종목이 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00원, 그 다음에 중기적인 목표가는 3,300원 정도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두 종목이 좀 겹치다 보니까 한 종목을 일단 수익권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노스는 지금 철도에 대한 관련주로 보실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일 밤 8시 30분에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중소형주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 있다 보니까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심심하시거나 뭘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탐방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또 시황적인 측면, 그다음에 대형주였던 그 단기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시황과 맞물려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대형주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대표주인 현대차를 포함을 시켰고요. 아주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이스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의 히든카드 종목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금값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과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UHTV입니다. 예, 키워드가 제가 이제 상당히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20곡에 하는 것처럼 좀 알쏭달쏭하게 좀 만들었었는데,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마도 금값, 사과, UHD-TV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가지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금값이 지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다가 대략 한 1,200달러서부터 한 1,400달러까지 약간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약세를 좀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하락을 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과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애플입니다. 애플. 영어로 이제 애플. 그래서 신규 애플과 관련된 단기적인 또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기업이고요. UHD TV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 대형 사인,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가지고 UHD TV 관련된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알쏭달쏭한 20개 같은 연관성을 가진 종목은요. 바로 LB 세미콘입니다. 예, LB 세미콘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금값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금값 하기 전에 LB 세미콘이 어떤 회사인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짧게 살펴보도록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에 보시면 DDI 범핑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영역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패널 이렇게 그 TV 같은 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IC 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DDI라는 거 이제 그 디스플레이 IC 칩 해가지고 그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납땜을 하는 거죠. 납땜을 하는 공정을 이제 범핑이라고 하는데, 이 회로 기판들이 워낙에 미세하고 워낙에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우리가 인두를 가지고서 납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숄더볼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판에다 이런 그 반도체 칩, IC 칩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이는 공정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회사로서 이제 네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페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와 관련된 그 사업부가 충분히 이익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금값 동향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금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작년서부터는 단기적인 좀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 1,200달러에서부터 한 1,400달러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값이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달러와 강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금값이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기 좀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면 이제 LB 세미콘이 금과 관련된 수혜주냐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아까 보셨던 DDI 범핑을 할 때 쓰이는 소재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납이라는 소재로서 이제 납땜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고가 그다음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납 대신에 이제 금을 통해 가지고 납땜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큰 폭의 그 원재료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 2010년도 11년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좋았었겠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UHD TV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TV들 많이 보실 테니까 최근 들어서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가전제품 코너에 TV는 한 번씩 이제 구경들 하시잖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LED TV, 스마트 TV, 3D TV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UHD TV라는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것도 이제 UHD TV하고 이제 그 애플 신형 그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UHD TV는 급속하게 좀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건 이제 중국인데 특히나 중국, 대만, 일본 쪽에서 UHD TV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패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생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LG라던가 삼성 쪽 패널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조립 생산하는 그런 UHD TV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쪽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회사들 중요하겠지만 이런 공정을 하는 회사들 쪽으로도 실질적인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UHD TV 가격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 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340달러까지 이렇게 좀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UHD TV가 아주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LCD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좀 더 좋은 TV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부분이 또 어떤 그 LB세미콘과 상관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풀 HD 해가지고 1920 곱하기 1080 정도 되는 HD TV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4K 쪽으로 가면은 요게 한 2배 정도가 되고요. 8K 6HD TV 쪽으로 가면 이제 8배가 됩니다. 그래서 대면적, 그다음에 고해상도가 될수록 드라이버 IC 칩, 그다음에 CMOS 칩이 더 많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D TV에 뭐 한 10개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면적이 커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2배, 그다음에 4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정적인 부분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하고 관련된 사업부가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주가 차트하고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보면 LB 세미콘하고 이제 빨간색이 LB 세미콘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약간 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서부터의 흐름을 보면 약간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회복을 좀 못하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한 28,000원, 29,000원대까지 반등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하고 LB세미콘이라는 회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좀 비슷한 파동을 그리면서 나타나지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LB 세미콘이 오히려 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권에서 좀 반등에 대한 폭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강세가 보였던 이유 자체가 뭐 UHD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그다음에 신형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LB 세미콘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B세미콘 보시면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꾸물꾸물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3,000원대를 붕괴한 이후에서부터는 지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1,700원 중반대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지속적인 저점을 높여가면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서는 한 21선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타격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매수가는 2,25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2,7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050원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내일장의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목 추천 히든카드 조민규였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 한번 돼 있나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CKH. CKH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4,990원이고, 비중은 50%입니다. 50%요? 혹시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방송 보다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매수할 기회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일단 전화드립니다. 이 주가가 4,99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거의 5,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 한 차례 크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가 좀 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중국 관련주들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란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소외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예. 오늘 자리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4,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쉬어갈 구간들이 좀 높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예.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만약에 4,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예.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한 30% 정도 줄여주세요, 좀. 아,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만 조금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50% 비중이면 너무 예.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주가가 한 4,800원이나 4,7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를 한번 주세요.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 3시, 4시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오전 11시에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때 한번 문자나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문자 종목 상담 종목인데 코롱인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65,500원이고요.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듀폰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제 승소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 좀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하셨던 가격대보다는 일단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시니까 추가적으로 좀 보유를 해나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는 한 7만 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5천 원까지도 충분한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7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지난번에 상승이 들어갔었던 저점이죠. 6만 3천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6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쉬었다 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6만 3천 원 정도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시면서 7만 원 이상권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나머지 종목 상담을 못 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상담이 좀 지연이 됐고 좀 부족하게 좀 적게 했다라는 점 양해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증식회 여보세요나 아니면 정재의 주식 잔소리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수익 내러 놀러오세요.